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소장님. 그리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퀴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은 허준이 쓴 동양 최고의 의서 중 하나인데요. 국보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이 책 이름을 딴 관광지 일원에서 오늘부터 22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책은 무엇일까요? 1번 본초강목, 2번 동의보감, 3번 명심보감, 4번 대략난감. 3818님, 7341님, 대략난감 너무 웃기네요. 뿜었어요 하시네요. 샵 289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썰 준비하셨어요? 이번 주에 본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죠. 무학의 현주소를 분석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 브랜드로서의 어떤 무학이 갖는 의미, 전망, 기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소장님이 로컬 브랜드 주제로 성심당 얘기해 주시면서 그 무학 얘기도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때 아나운서께서 직접 무학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이 어떤 거였길래요? 한 줄로 표현하면 지금 상황이 힘들다.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때 경남 지역 소주의 80에서 90%까지 장악했던 것은 물론이고 부산까지 석권하고 수도권까지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 기세가 꺾여서 최근 점유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창 때랑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가장 그 피크를 찍었을 때가 2014년에 매출 2,852억, 흑자 805억을 찍었었는데 네. 작년 매출을 보니까 1,218억, 2014년 대비 60%나 줄어든 거죠.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래요? 적자도 164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무려 225억 원이나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225억이면은 하반기까지 합치면 뭐 400억, 5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딱 좋은 데이라고 하는 신제품을 선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은 이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성과가 좀 기대한 이상으로 좀 나와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014년부터 이제 10년도 안 된 시간 사이에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적자가 계속 이렇게 막 늘어난다는 건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야기가 좀 긴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 그 소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소주 대부분이 희석식 소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원래 소주는 증류해서 만드는 걸 소주라고 하는데 희석식 소주라는 건 이제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고구마 전분 같은 것과 그다음에 아스타팜 같은 감미료를 적용을 한 그런 어떤 주정을 공급받아서 물을 희석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방식의 어떤 희석식 소주가 표준이 된 것은 사실 이제 정부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쌀을 또 우리 식량이 부족한 시대였고 그러다 맞아요. 그리고 또 세금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 당시 정부가 1도 1주 정책을 집행을 했거든요. 예. 한 도 하나에 주류업체 하나씩 이렇게 있게 한 거죠. 통폐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도 소주 구입 제도라고 해서 술 도매상이 각 도에서 지정된 주류업체의 소주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유통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학이 우리 지역의 대표 소주가 된 거죠. 예. 이 제도가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1996년에 이 규제가 헌법소원에 이제 제기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 선택권과 영업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이런 의미로요. 그때부터 이제 그 족쇄가 풀리면서 자유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간 대표적인 소주 업체가 무학이었습니다. 그때 희석식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모두 25도짜리였거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무학이
1995년도에 이 좋은데 있기 전에 화이트라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 화이트를 23도로 낮춘 거예요. 2도를 낮춘. 아, 제일 먼저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98년도에 진로가 참이슬이라는 제품을 내면서 23도로 낮췄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06년이 되면 이제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아시죠? 그게 20도로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 해에 무학은 또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 해 11월에 무학 소주가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데 20도에서 3.1도를 더 낮춰가지고 16.9도짜리 이제 10대까지 좋은 내려왔잖아요. 좋은 데이가 이제 그때부터 나온 거죠. 네. 이게 아마 처음으로 소주 중에서 희석식 소주 중에서 음. 10도대를 이제 만든 게 바로 무학이거든요. 그 좋은 데이가 크게 성공하면서 무학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주의 도수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 그 당시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올림픽 이후고 경제도 굉장히 발달할 때다 보니까 네. 음주 문화도 바뀌게 되고 또 여성들도 또 술을 맞아요, 마시는 맞아요. 문화가 확대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센 술 마시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예. 술 좋아하니까 또. 예,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무학이 2010년대 중반에 최고 실적을 올렸던 겁니다. 그 변화나 뭐 트렌드도 잘 읽고 그래서 2000년대 뭐 초 중반까지만 해도 2014년까지만 해도 좋은 실적을 거뒀었는데 어쩌다가 최근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됐어요. 그때는 진짜 기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부산도 거의 다 먹었거든요. 부산에는 이제 대선 주조라고 있었는데 그 대선 주조가 이제 부산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좋은 데가 부산 시장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무학소주가 그 여세를 몰아서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술 마시다 보면 그 이벤트 하는 그런 알바생들이 오잖아요. 아, 뭐 술 드시면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예, 예. 찾아오잖아요. 그 강남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좋은 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 반가우셨겠어요? 그래서 좀 반갑게 했는데 이제 근데 그 시점에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자본력이 센 하이트 진로가 제일 자본력이 세거든요. 네. 하이트 진로가 이제 지역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진로이지 백이라든지 맥주 테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학이 수도권을 공략하는 건 좋은데 이 지역 시민들의 지역 도민들에게 지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근거지 소비자를 등한시한다. 이런 이미지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약간 지역민들은 배신감을 약간 느끼겠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그때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후원하던 것들이 뭐 끊긴다든지, 뭐 이러면서 민심이 이제 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토끼를 잡으러 갔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적이 돼버린 겁니다. 저도 이제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 한 5, 6년 전만 해도 술 마실 때 그래도 좋은 데이를 마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팔아줘야 된다 이렇게. 요즘에는 좀 정서가 만닿고 이런 좀 정서가 있는 만닿고. 것 같아요. 근데 무학 입장에서는 또 서운한 면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서울 진출한다고 하면 으쌰으쌰 잘해라 잘해라 이런 응원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우리 서울 공략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 이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보급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거지에서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좀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예. 그 무학 측에서 그 술이라는 음료에 대한 좀 인문학적인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술은 단순히 이제 음료,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사실 술이 음식 중에서 가장 사람의 정체성과 깊이 관계되는 음식이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브랜드의 술을 마시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처럼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류 소주를 많이 찾잖아요. 네. 예, 그것은 내가 굉장히 뭔가 트렌드에 앞서 나간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술이 그런 어떤 그런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토끼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서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지역의 정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경남도민이 좋은 데이를 마신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뿌듯한 거야. 그리고 이 좋은 데이가 우리 지역에 되게 좋은 일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추억이 많이 이 좋은 데와 관련돼서 많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강화시켜주는 예.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가져가야지 좀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불금인데 오늘은 좋은 데이 마셔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동의보감이었습니다. 7410-1412-0079-9340 권희조님, 장민기님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01번째 이야기